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약간 주춤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이자율은 낮고 시장에는 매물이 부족합니다. 주택 몰기지 이자율이 낮아서 주택을 장만하려 해도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은 주택 부동산 거래가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는 대도시 주변 지역의 젊은 층들의 주택 구매 욕구가 높아졌고 여기에 낮은 이자율이 기름을 부으면서 주택시장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2021년 상반기로 이어졌고 주택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구매자들은 집을 아예 보지도 않고 오프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나온 매물의 숫자는 38% 이상 하락한 역사상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낮은 이자율과 재택근무로 수요가 급증하고 주택 및 아파트가 렌트가 상승하고 몰개지 체납 유예 그리고 신규 주택 건축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상도 지난 5월과 6월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의 상승의 꼭지점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주택 매물로 볼 때 거래의 주춤이 곧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가 2021년과 내년인 2022년까지도 계속될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올라가는 부동산이 거품이 되어서 붕괴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를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기초로 몇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매매는 0.9%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치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승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계속되어 왔던 전국의 주택 거래의 상승이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과 5월과의 비교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거의 2달 정도는 주택 거래가 완전히 셧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서 지난 5월 미국의 중간 그 주택 가격은 35만 300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 미국 중간 주택 가격인 28만 3,500달러에 비하면 무려 23.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550만 채에서 680만 채가 추가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로젠 컨설팅 그룹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펜딩 홈 세일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 매매를 하게 되면 프로스펙티브 바이어 그러니까 구매 희망자가 주택 구매 희망 금액을 오퍼하게 됩니다. 그러면 셀러들은 이렇게 들어온 오퍼 중에 가장 높은 가격 또는 가장 좋은 조건의 오퍼를 제시한 희망 구매자의 오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기초로 인덱스를 만든 것인데요. 이 펜딩홈 세일 스테러스가 중요한 것은 이 펜딩홈 컨트랙은 향후 한두 달 내의 주택시장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는 지난 5월에 이 펜딩홈 세일즈가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4월 대비 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증가의 모습은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 기조가 향후 몇 개월 동안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유지된다면 역시 주택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여러 수치 중 하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물의 부족은 주택 거래의 장애물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주택의 리스팅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5.2% 상승하게 만들어서 낮은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첫 구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NAR에 따르면 Housing Affordability Index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우싱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의 소득이 몰기지 융자금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잣대인 것입니다. 이 하우싱 어포더빌리티 인덱스가 감소했다는 것은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잠재 구매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주택 가격의 상승은 주택 융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잠재 구매자의 수를 증가시키게 만들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규 주택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주택의 매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규 주택 매매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 개발자들의 주택 매매 가격의 인상을 도왔고 2020년도에 신규 주택 건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신규 주택 매매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주택의 주요 대들보가 되는 목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신축 주택 중간 가격이 상승의 원인과 함께 기존 주택 거래의 주춤과 금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재값 상승은 물론 자재 운송 시간의 연장,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재 공급의 불확실성은 신규 주택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US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5월의 신규 주택 매매는 총 76만 9천 건이었고 중간 가격은 37만 4,400달러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 건축업자들의 팬데믹 이후의 주택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홈 빌더스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업자들로부터 매월 조사에서 발표하는 웰스 파고 하우싱 마켓 인덱스를 보면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3월과 4월은 신규 주택 건축 인덱스가 급격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난해 여름부터는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홈 빌더스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난 4월 목재 원자재 값이 무려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택 원가의 약 36,000달러의 상승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어서 곧바로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볼 때 신규 주택 시장 역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원자재 수급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주택 바이어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신규 주택 시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몰게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2021년에는 단독 주택이 113만 4천 채가 건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2년에는 116만 5천 채, 그리고 2023년에는 121만 채의 단독주택이 건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건축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각 주택 관련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분석과 자료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것처럼 2020년과 2021년 초반까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영향과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매물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주택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불확실성,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잠재 바이어들의 구매 능력의 저하는 그동안 보여왔던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주택 가격의 계속되는 상승에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여전히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는 꾸준한 신규 주택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모든 자료는 미국 50개주의 평균치에 의한 분석이기 때문에 각자가 거주하는 또는 거주하길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서 국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시장이 붕괴될까라는 질문에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주택시장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